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바늘 찾기란 부제도 달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좌측은 주로 트럼프 관련 이란 전쟁입니다. 빈살만 트럼프의 전쟁 계속 촉구, 지상군 투입도 옹호, 워싱턴 CBS 노컷뉴스 최철 특파원이 3월 25일 04시 28분에 보도했습니다. 빈살만 중동 재편할 역사적 기회로 판단, 트럼프 유가 등 경제적 부담에 우려 표명, 사우디 NYT 보도 부인 평화적 해결 지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2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은 이란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란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니, 요걸 다 읽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데 압박한 것으로 이런 용어가 빈살만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은근히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한다면 몰라도요. 이번 기회에 중동 지역의 불안 요소인 이란의 힘을 최대한 빼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여전히 이란 강경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도 빈살만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우디 정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겉과 속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화되어야 사우디에 유리하다. 동서 파이프라인 강화로 사우디는 홍해로 뻗어갈 길이 있고 레바논 쪽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기존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중해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오래돼야 사우디는 더 유리한 입장인데 그것을 반대로 그래야 호르무즈 해협이 오래돼야 사우디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이란 측 원유 관련 선물 보내 호르무즈 대한것 종합. 이윤희 기자가 뉴시스에서 3월 5일 05시 21분 엄청난 금액같이 매우 친절한 일, 제대로 된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어 이란 핵무기 갖지 않은 것에 동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권 세력을 교체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란 측으로부터 일정의 선물을 받았으며 세계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임명식에서 이란 협상과 관련해 어제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는데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겠으나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이란 측이 내놓은 선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세계 원유와 가스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핵무기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원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그들이 한 일은 매우 친절한 일이었으며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존 이란 지도부가 상당히 사망했으니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구체적인 협상 내역을 두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이 준 선물은 에너지, 석유 파장, 발언 파장, 거의 같은 뉴스를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유진 기자가 3월 25일, 요거는 새벽 05시네요. 44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그들은 맥락상 이란 정부 또는 지도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신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모종의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차단 및 미사일 역량 파괴 등 작전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이란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전쟁은 곧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뿐이라고 말했다.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면서도 나토 북대서양기구는 더 많이 해야 될 거라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뭔지 잘 그 상상이 안 가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원래 의도한 거하고 틀려지는데 유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미국 그 석유 재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석과 겉이 다른 것이 정치 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JP 모건 다이먼 중국이 언젠가 적대 세력이 될 경우에 대비해야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전쟁은 이란 전쟁 단기 충격 불가피 장기적 기회 될 수도 이게 주종이었지만 뒤에 얘기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원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3월 25일 05시 42분 미국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24일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인이지만 전국에는 중동 지역에 지속되는 평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위험하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며 이해관계가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 중동 분쟁 때와 다른 핵심 차별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년 전과 비교해 태도가 다르다.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이먼 CEO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핵심 공급망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을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배터리나 자동차, 드론, 선박공조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신의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국이 언젠가 적대 세력이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더 힐 앤드 밸리라는 무슨 컨퍼런스에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이먼은 매년 중국에 그 출장을 가가지고 관련 직원들과 1년에 회합을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다녀가면서 상하이, 주로 상하이겠죠. 다녀가면서 한국에 조용히 다녀갔는데
우리 그 국내 여성 기자 그 안테나에 걸려가지고 간단히 사진을 찍히고 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웃으면서 갔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을 보면은 JP 모건이 거의 안 낀 때가 없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중국은 이제 클 만큼 컸고 얘네들이 커지니까 이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한국과 일본에 투자들 하라고 라고 지시한 것 아닐까라고 제가 소설을 써봅니다. 엄청난 실수를 유도한 것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제목을 해서, 제가 스루프 회계 그 방송을 할 때 템플릿 자료로 했던 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2025년도 세라톤 워커 일에 와가지고 ESG를 그때 주창한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를 강조했는데, 2023년에는 한 8년 지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영어 찾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블룸버그 2023년 그 통화에서, 아니 그 대담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었다. ESG를 말하면서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었다. 중국은 말을 잘 들어 ESG를 위해 전기차를 위해 과잉 생산에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회계부터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부터 대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핵심 공급망 중국 의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실수는 JP 모건 다이먼의 주객이 전도된 발언이다. 중국의 개방의 주범은 원가가 싼 중국을 개방시켜 미국의 생산을 아웃소싱하게 만든 월가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돌이 출신들이 맡게 했다. C가 최종 심벌이다. 기대와 다른 편차를 보면서 이제 실수를 깨닫고 약발이 떨어졌으므로 중국에 투자해서 그동안 충분히 돈을 벌었기에 일본과 이제는 돈을 빼면서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공장 투자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란 전쟁의 최장 공략지는 중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란 전쟁은 계획된 장기전인가? 트럼프 전략의 숨은 의도라고 김정민 박사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방송으로 바로 알기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지도자부터 제거할 때 다음번 지도자 분명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란의 후계 지도자가 강경파가 나오는 것이 미국의 의도한 바이다. 온건 지도파가 죽었다. 권력 서열 이유라는 것을 알고 했다. 반미 정권 만들기, 이란 전쟁 늪에 빠졌다? 아니다. 의도된 바이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역사적으로 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코로 강경파를 도청을 했기 때문에 그 태평양 섬들을 시찰할 때 비행기 쏴서 죽였다. 그리고 1년 뒤도 안 됐을 거예요. 1년 뒤에 44년 고가 미네이치 해군 제독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능한 사령이 해군 제독이 됐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해군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강경파 지도자들을 남겨 싸우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란이 없어지면 중동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 미국이 물러나야 한다. 중동의 빌런을 하나 놔두어야 한다. 이 점이 이스라엘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거를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갭,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하려면은 데이터와 정보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격을 했는가? 지난해 그 출발지 원유 운송이 아시아로 1290만 배럴이 갔다. 이런 얘기를 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막히면 곤란해진 것은 아시아다. 좌파 매체들은 이란 전쟁의 덫에 걸렸다고 하는데 아니다. 미국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은 리쇼링이다.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거의 협박식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전통 제조 국가들의 제품을 이길 미국 경쟁력이 못 된다. 경쟁국의 제조업이 망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 에너지 막혀 제조 붕괴. 이제 유럽 시장은 미국 것이 된다. 종전이 안 되면 누가 이득이 될까?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일본, 중국 또는 대만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 답은 나와 있다. 미국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될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능할 것이다. 비전쟁 시는 감산을 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는데 석유를 많이 뽑고도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결된다. 달러 발행하는 것을 코인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산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4년 계속하면 웬만한 제조업체들은 거의 망할 것이다. 한국도 일본도. 그러면 살려면 어떡할 거냐? 미국 석유를 사면 되죠.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움직여 홍해 쪽으로 석유 수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벽 완벽히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미국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이란의 선물이라는 게 뭔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겉으로는 반미를 내세우지만 뒤로는 협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란이 해결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정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정보의 바둑 속에서 반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공병유해 발표 15분 전 8,700억 수상한 원유 거래. 정유경 한겨레에서 3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 15분 전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를 내기 15분 전 미국 뉴욕 시각으로 23일 오전 6시 49분부터 50분 사이 약 6,200건의 브렌트유 및 서부 텍사스유 원유 선물 계약이 체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블룸버그 자료에 기반해 계산한 결과 이들 거래의 가치가 약 5억 8천만 달러, 약 8,70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시장 분석가를 이용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트럼프가 게시물을 올리기 15분 전에 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선물 거래였군요. 또 다른 트레이더도 25년간 시장을 지켜본 직감으로 정말 비정상적이다. 월요일 아침에 중요한 지표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었다. 이벤트 리스크가 없는 날 치고 이례적으로 큰 구매 거래가라며 누군가 방금 아주 큰 부자가 됐다고 했다. 반면 컨설팅 업체인 에너지 어스펙츠의 파생상품 담당자 팀 스키로우는 시장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기술적 조정일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평소 그 시간대보다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규모는 아니었다며 모든 사람이 매수 롱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했다.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대부분 투자자가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자 유가 하락을 우려한 반응이 한꺼번에 몰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필리핀 마야강 왕 박왕열 오늘 송환 사탕 수수밭 살인 호화 수감.
이것도 제가 순서를 바뀌었습니다. 임재우 한겨레 3월 25일 범정부 협의체인 초국가범죄특별대응 TFT는 TF 25일 오전 6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박씨가 송환된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수감 생활 중이던 박씨는 임시 인도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된다. 임시 인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 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이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박 씨는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교도소 생활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상회담에서 페르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정부는 박 씨가 송환되는 즉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등치 큰 호송원이 있으니까 되게 좀 작게 보이네요. 자관 범죄자 인도를 받아가지고 한국 경찰이 하는데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이게 밝혀지겠는지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수사를 전담한다고 하는데 만약 여야 정치인들 중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요즘 마약에 그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그 설이 그게 그 음모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약 이제 청정국 아니고 마약의 소비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마약 장사가 짭짤하게 돈을 버는 음의 경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겉으로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허구한 마약과의 전쟁 이거 뿌리 뽑기가 참 어려운 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지나 않을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자금 세탁하고 이러는데 아주 좋은 길이라는 또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버닝썬 사건 때도 마약이었는데 흐리 이렇게 됐죠. 흐려졌죠. 그때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 고려엔 정기주청소 최윤범 회장 재선임 양범수 조선비즈 3월 24일 날 최 회장이 집중 투표제에서 의결권 9,299만 표 중에서 1,560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기 우측에 제가 표로 한번 시간 들여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5명의 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고려 아연 측으로는 3명, YP 측은 2명 이렇게 해서 5인이 득표가 됐다고 하는데 전체 득표 수는 83.4564 전체 의결권은 9,299만 3,400표라고 되어 있네요.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의 합작법인이 제안한 월터 필드 맥라켄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가 1,561만 2,555표로 1위를 기록했다고 어저께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수정 브로터에서 3월 24일 밤에 했는데 최윤범 회장 콘크리트 지분이 살렸다. 시선은 내년으로. 총 5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미국 크루서블 조인트 벤처 측 추천인 월터 필드 맥렐런 후보가 가장 많은 찬성표로 1위로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월터 후보는 찬성한 반면 최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미행사를 결정했다. 작년 말 기준 108만
주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 540만 주다. 이는 최 회장 콘크리트 지분이 1위의 거의 근접하도록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월터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상하고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결집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도움 없이도 최 회장은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얻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도움 없이도 최 회장은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주총에서 신규 이사가 선임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인범 회장 측 8석, 영풍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 5석, 미국 측 1석으로 재편됐다. 시장 시선은 이제 내년 고려아연 주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박기덕 사장을 비롯해 강성두 영풍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의 임기가 2027년 3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대원, 권순범, 제인스, 앤드류, 머피, 정담이, 이상은, 이형규, 김경원, 이재용, 공관석 등 사회이사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도는 한 차례 더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화려하게 부활, 일본 환호, MG 덕분 역대 최고 수입 찍은 일본 맥주. 유슬기 아시아경제에서 2019년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노재팬 운동, 그 중심에는 일본 맥주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매대에서 사라지고 소비가 급감했던 일본 맥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양국 교류가 늘면서 일본 맥주를 선호하는 한국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맥주뿐만이 아니라 일본 음식 소비도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토리키조쿠입니다. 2024년 서울 홍대에 1호점을 연 뒤 6개월 만에 새 매장을 열었는데요.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100분 이상이라고 하네요. 도리키조쿠 코리아 관계자는 일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도 통하는 시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지화가 필수였다면 현재는 현지 그대로가 경쟁력이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경험으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일본 맥주 유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맥주 수입 추이 2028년에 1184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게 줄어들었다가 2025년에 다시 5년 만에 7,915만 달러 1198억 원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문재인 때 노재팬 운동이 일어났었죠. 백악관서 한박 웃음지며 춤춘 타카이치 일본 와그락을 요건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춤춘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사진을 게재했는데 요거를 맨 앞에 이렇게 내세운 게 무슨 의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일본을 위한 다카이치 행보려니 하지 뭔가 시끌시끌이냐. 참 일국의 그 지도자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 그 오빠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것은 여성 수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뭐 핸드백 들고서 오래 했겠어요. 잠시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좋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요런 백을 보면은 또 또 유행하고 이럴 만한 유명 연예인은 아닌가요? 저건 백을 들고 했는데 뭐 별도로 나가서 뭐 소리하고 춤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깐 그냥 뭘 보고서 한번 제스처를 쳐준 거겠죠. 좀 우호적으로 생각합시다. K소스 6천억 수출 초대박 세계인들 한식 찍먹 시작했다라고 또 선정적인 또 어그로를 끄는 기사 같기도 하는데 최연집의 2명 그러니까 한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중앙일보에서 3월 25일 보도를 했는데 자 이런 거가 생존 우선순위에 뭐가 관련이 되는지 편집해 놓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맨 먼저 소개한 것은 중식 여신으로 불리는 박은영 셰프가 이금기 굴소스 홍콩 브랜드 활용의 요리를 하고 있는 거를 쭉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138년 된 글로벌 소스 브랜드라는데 중국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이금기라고. 굴소스. 우리 굴소스 하면은 다 한건 줄 알았는데 원조는 홍콩 브랜드였네요. 지금으로서는 중국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K소스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를 비롯해 고기, 양념장, 떡볶이 소스, 치킨 소스 등으로 제품군은 한층 다양해지게 지금 수출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한국 문화는 음식인데 한국 음식이 제일 많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뭐 어쨌든 한국의 그 열풍이 오래된 것은, 아니 증가하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일이죠. 식품 기업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엄 홈푸드 저당 저칼로리 소스 브랜드 비비드 키친, 김치 살사, 고추장 핫소스 등 37종을 뭐 여러 군데 수출하고 600% 이상 급증했다. 불닭 소스의 대명사 삼양식품의 소스 부분도 4.5배 늘었다. CJ 제일제당 역시 소비자용과 외식업체 등을 공급하는 기업용 B2B 소스 시장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는 이미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들이 있고 외국인들도 그 요리사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여건을 강화하고 한식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은 그들 나라에 돌아가서 한식 식당을 열 때 그만큼 한국 소스가 또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담배가 제일 많이 수출이 됐고 혼합조제 식료품 라면이 3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K푸드는 라면이 15억 2100만 원, 달러겠죠. 그 다음에 뭐 커피 조제품이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 라면이 올라섰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커피는 줄어들었고, 아니 순위는 줄어들었고 금액은 늘어났어도 담배 관련이면은 이게 담배라기보다도 이게 말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긴 또 그 비연소식 담배 이런 것도 있네요. 6년 연속 성장 결실, LS 일렉트릭 평균 연봉 1억 눈앞, 이동혁 파이낸셜 뉴스에서 3월 24일,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효과, 실적 보상, 선순환 구조 구축. 2024년 연봉이 8,249만 원이었는데 2025년 9,23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인즉슨 기자는 기왕이면은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동종업체와 비교해 주었으면 더 좋았다. 제가 분석해서 별도 방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강전에 대해서도 저도 그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그 조직에 있을 때도 또 강전 구매 이런 거를 또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역시 그래서 이게 나눌 때 우리는 그 강전, 약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기 부서도 강전 부분이 있고 약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측정하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러 만들고 컴퓨터까지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약전 분야의 그 과가 있고, 그 유지보수과가 있고 강전 유지보수과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전기에 대해서 뭐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냥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좀 알고는 있습니다. 신보수서는 자주 국방 강한 정부, 자유 자본주의,